매그는 아침 내내 열심히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기로 하고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매그가 차에 다가갔을 때 불쾌한 장면을 보고 놀랐어요. 누군가가 차량 전체에 파란색 페인트를 뿌렸어요. 매그는 3명의 용의자를 찾아서 신문했습니다. 회사의 디자이너인 릴리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무실 발코니에서 타코를 먹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재무이사인 척은 투자자들과 긴 업무 통화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청소부 실라는 오전 내내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거짓말쟁이에요. 그게 누구일까요? 릴리예요. 책상 위에 건드리지 않은 타코가 있어요. 또한 손은 파란색 페인트로 얼룩져 있습니다. 네, 정말 큰 단서예요. 매그는 가장 친한 친구 로지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어요. 저녁에 매그는 부엌 바닥에서 로지가 의식을 잊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녀는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매우 빨리 도착했습니다. 그 집에는 5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은 피터, 켈리, 댄, 필, 도나예요. 모두 로지의 친한 친구입니다. 경찰은 그 공간을 수색했고 바닥에서 이 3개의 숫자를 발견했어요. 로지는 의식을 잃기 전에 립스틱으로 이 숫자를 썼어요. 이 단서를 본 후 경찰은 손님 중 한 명을 체포했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경찰은 댄을 체포했어요. 숫자 12월, 4월, 11월에 해당합니다. 첫 글자는 DAN이에요. 매그는 커피를 마시러 사무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에 넣을 우유를 찾으려고 냉장고를 열었어요. 선반에서 4개의 다른 우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중 하나만 안전해요. 어떤 건지 맞힐 수 있나요? 첫 번째 우유통은 부풀어 있어서 상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우유에는 손대지 마시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번째 우유는 오래됐어요. 유통기한이 1995년이었어요. 그래서 매그는 세 번째 우유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냉장고를 청소하는 게 좋겠어요. 니나는 신발 한 켤레를 샀고 톰에게 $100 지폐를 주었습니다. 신발의 가격은 $30였어요. 하지만 톰은 잔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웃 가게에 $100 지폐를 가지고 와서 그의 친구 샘에게 지폐를 바꿔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톰은 신발 가게로 돌아와 니나에게 $70를 줬습니다. 니나는 거스름돈과 신발을 가지고 갔어요. 그날 늦게 샘은 $100 지폐를 톰에게 가져왔어요. 그는 이 지폐는 가짜야. 내 돈 돌려줘. 라고 말했어요. 톰은 샘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톰은 얼마의 돈을 잃었나요? 우선 그는 $30짜리 신발을 손에 봤어요. 또한 니나에게 $70를 주었고 $100 지폐에서 $30를 아직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샘이 돈을 돌려달라고 부탁했을 때 톰은 그 $30와 주머니에 있던 $70로 돈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톰은 총 $100를 잃었습니다. 불쌍한 톰. 빌리는 큰 은행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합니다. 어느 날 밤 은행 금고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확인하러 갔어요. 불행하게도 금고 안에서 3명의 도둑과 마주했습니다. 3 남자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빌리는 그중 한 명이 도둑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았어요. 여러분도 알 수 있나요? 오른쪽 남자는 장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지문을 남겼을 거예요. 그는 아마 잠복 경찰일 거예요. 벨라는 유명한 블로거입니다. 그녀는 달리기 대회에서 이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이야기와 함께 올렸어요. 그녀의 팔로워들은 이 사람들 중 한 명이 속임수를 썼다고 했어요. 누구인지 맞힐 수 있나요? 오른쪽 사람은 땀을 전혀 흘리지 않습니다. 여기 뭔가 확실히 잘못됐어요. 라이언은 가장 친한 친구인 데이비드와 카페에 있었습니다. 둘은 음식과 음료를 주문했어요. 식사 후 라이언이 말했어요. 게임을 하자. 내 수수께끼를 풀면 내가 음식값을 낼게. 하지만 실패하면 네가 내는 거야. 데이빗은 동의했어요. 여기 수수께끼가 있어요. 이 수수께끼를 2개를 제거해서 이 방정식이 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데이빗을 도와주세요.
여기 정답이 있습니다. 그린 씨는 대학 교수입니다. 학생 중 한 명인 로지는 시험에서 여러 번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린 교수는 인내심을 잃고 로지에게 말했어요. 거짓말하면 퇴학시키겠어. 진실을 말한다고 해도 여전히 퇴학시킬 거야. 할 말 있어? 로지가 퇴학을 당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전 거짓말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야 해요. 이 말은 거짓과 진실도 될 수 없기 때문에 역설이 됩니다. 제이는 유명한 공연장에서 노래자랑에 참가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노래는 매우 훌륭해서 심사위원들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불이 꺼졌어요. 누군가가 건물 전체에 전기를 껐습니다. 대회 매니저는 3명의 용의자를 신문했습니다. 제인의 라이벌 가수 틸다는 7층에 있는 커피숍에 갔을 때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밖으로 나가기 위해 전화기에 손전등을 사용해야 했어요. 정서부 사라가 말했습니다. 전기 패널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창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비원 프랭크가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긴급 전화가 있어서 보안 카메라를 보지 못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을까요? 틸다예요. 이 공연장에는 7층이 없어요. 피터는 외국에 도착했어요. 호텔에 가기 위해 핸드폰으로 택시 앱을 열었어요. 그런데 앱이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피터는 택시를 잡으려고 밖으로 나왔어요. 주차장에서 그는 3대의 빈차를 발견했습니다. 3명의 운전자들은 모두 피터를 태우고 싶어 했어요. 그는 어느 운전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 차를 보세요. 차 밑에 기름 웅덩이가 있어요. 아마도 가장 안전한 선택은 아닐 거예요. 세 번째 차는 바퀴가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차를 타야 합니다. 알렉스는 모험심이 강한 여행자예요. 어느 날 정글을 혼자 걷고 있다가 덫에 걸렸습니다. 그는 지금 거꾸로 묶인 나무에 매달려 있어요. 밧줄이 땅에 고정되어 있어요. 밧줄 아래서 촛불이 타고 있어요. 곧 밧줄이 다 타버릴 거예요. 또한 나무 아래에 배고픈 호랑이가 알렉스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렉스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요. 호랑이는 축하하기 위해 촛불을 불어 끌 거예요. 그러면 알렉스는 탈출할 기회를 얻게 될 거예요. 저한테 불평하지 마세요. 그냥 대본 읽은 거예요. 미아는 여느 때처럼 밤늦게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그녀는 3명의 룸메이트와 함께 살고 있어요. 미아가 방에 들어갔을 때 누군가가 미아가 가장 아끼는 카펫을 더럽혔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미아는 화가 나서 룸메이트들에게 물었어요. 제시카는 내 잘못이 아니야. 하루 종일 남자친구 집에 있었어. 헬렌은 말했어요. 오늘 깨끗한 빨래를 가져다 주려고 딱 한 번 네 방에 들어갔어. 그때 카펫은 괜찮았었어. 그리고 피오나가 말했어요. 네 방에 안 간 지 오래됐어.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공부했어. 누가 카펫을 더럽혔는지 추측할 수 있나요? 피오나예요. 손을 보세요. 매니큐어 색깔이 카펫에 묻은 얼룩과 완벽하게 일치해요. 윌은 방금 샌프란시스코로 이사했어요. 그는 적어도 1년 동안 머물 아파트가 필요했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검색했습니다. 3개의 집을 찾았고 모두 다 마음에 들었어요. 윌은 새 집을 하나하나 확인하러 갔어요. 그 후 세 집 중 2건이 사기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알 수 있나요? 광고에서 수상한 점을 찾을 수 있나요? 두 번째 집에 있는 표지판을 보세요. 이 집은 2주 후에 철거될 거라고 해요. 하지만 윌은 장기 임대를 찾고 있었어요. 세 번째 아파트는 8층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7층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따라서 윌은 첫 번째 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누군가 핸들을 소름 끼치는 지하실에 가뒀어요.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3개의 출구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모두 위험했습니다. 첫 번째 통로는 매우 추워요. 그 통로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얼음으로 변할 거예요. 두 번째 통로에는 3년 동안 굶은 거대한 퓨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통로 뒤에 큰 불길이 치솟고 있어요. 헨리는 어느 통로를 선택해야 할까요?
두 번째요. 3년 동안 먹지 않았다면 더 이상 위험하지 않아요. 이미 사라졌을 거예요.